네, 안녕하십니까. 법학개론 헌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헌법의 개념인데 옳지 않은 것하고 나와있죠. 1번, 영국에는 헌법이 없다 할 때 이 헌법은 형식적 의미헌법을 말한다. 그죠? 형식적 의미헌법은 우리가 말하는 헌법전을 의미하기 때문에 영국은 불문헌법 국가죠. 그래서 형식적 의미헌법을 말한다. 맞고요. 2번, 국가의 기본 조직과 작용을 규정하는 고유한 의미로서 헌법은 모든 나라에 존재한다. 그리고 고유한 의미헌법을 말하면 국가가 있으면 모두 헌법이 있다라고 할 때 고유한 의미 헌법을 의미합니다. 자, 1번은 2번도 맞았고요. 자, 3번. 입헌주의적 헌법은 모든 국가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그죠? 보통 우리 입헌주의적 헌법하고 대비된 게 우리 전제주의적 헌법인데 입헌주의적 헌법이 모든 국가가 갖고 있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도 맞고요. 자, 4번. 고유한 의미헌법하고 실질적 의미헌법은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다. 잘못됐죠? 일반점들 우리가 헌법 분리할 때에서 형식적 의미헌법하고 아울러서 이 실질적 의미헌법이다. 이 두 개는 서로 대비되는 개념이지요. 형식적 의미헌법하고 실질적 의미헌법은 서로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은 형식적 의미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 헌법전, 성문헌법전을 의미합니다. 보통 우리 헌법전, 우리 성문헌법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실질적 의미헌법이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내용을 따져보는 것이죠. 내용. 따지면서 실질적 의미헌법은 헌법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헌법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다. 이 말이 뭐냐면 형식이 법률 형식이라 하더라도 헌법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면 실질적 의미헌법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따라서 대표적으로들 우리가 법률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정부조직법이라든가 내지는 우리 국회법에 관한 문제 또는 법원조직법 있죠. 이런 조직법 등입니다. 헌법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면 실질적 의미헌법이 될 수 있다. 이게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의미헌법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하고 형식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자, 고유한 의미법은 우리 헌법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 따른 분류이지요. 서로 대입된 개념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틀렸고요. 2번입니다. 헌법 개념의 이중성에 관해서 틀린 것하고 물어봅니다. 자, 우리 헌법 개념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적인 특성하고 규범적 특성이다. 보통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이 갖고 있는 기본 특성 중에 사실적 특성이다. 또는 규범적 특성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구별하는데요. 사실적 특성에서 보통 창출되는 것이 우리 정치성, 이념성, 역사성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헌법은 사실적 특성이 있고요. 규범적인 특성은 최고 규범성, 그죠? 또 우리 국민의 국가 권력의 제한성, 기본권 보장성 이런 것들이 창출되겠죠. 자, 따라서 이중성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틀리게 설명한 걸 물어봤죠. 1번. 헌법 개념의 이중성이라는 것은 헌법의 일반적인 성격과 최고 규모의 성격을 갖는 걸 말한다. 일단 표현 자체가 잘못됐죠. 우리 이중성을 말할 때는 사실적 특성, 그리고 규범적 특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특성이라는 것은 없는 표현입니다. 또 최고 기본성을 갖는다. 규범적 성질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1번은 이중성의 개념을 잘못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번. 헌법 개념의 이중성에서는 정치적 사실, 바로 사실적 특성이죠. 법 규범으로 성격을 갖는 걸 말한다. 자, 2번이 이중성을 옳게 표현한 말입니다. 자, 3번은 헌법의 의지적 요소와 규범적 요소를 말한다. 맞고요. 양면성이라고도 합니다. 자, 1번이 답이고요. 자, 3번입니다. 실적 변법하고 형식적 변법 개념에서 틀린 것하고 나와 있죠. 자, 형식적 변법은 헌법전을 지칭하는 개념이기도 한다. 그죠? 보통 성문헌법전을 의미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2번. 자, 형식적 변법하고 실적 변법은 각국 헌법이 실제에 있어서 일치하지 않은 것이 보통이다. 그죠? 그래서 형식적 변법하고 우리 실적 변법은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맞고. 또 3번. 국회법, 법원조직법, 정부조직법 중에는 실질적 의미헌법이 포함되어 있다. 그죠? 일반적으로 헌법사항이
우리가 보통 실정헌법을 말하기 때문에 헌법상이 들어가 있다면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실정헌법이 포함되어 있다. 맞고요. 자, 4번. 자, 형점헌법하고 실정헌법은 내용이 반드시 일치한다. 틀렸죠? 일치한 부분도 있겠지만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치한다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경성헌법의 장점에 대해서 해당하지 않는 것하고 나와 있죠? 자, 1번. 자의적인 헌법 해석을 예방하여 권력 통제가 가능하다. 그죠? 경성헌법은 말 그대로 헌법의 개정을 까다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의적인 헌법 해석을 예방하여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한다. 1번은 맞았고, 헌법 질서의 계속성이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죠. 대신 단점은 아무래도 경성헌법은 헌법 질서 변화에 능동적이고 신축적인 대응이 좀 어렵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연성헌법은 이게 좀 장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된 표현입니다. 5번입니다. 헌법 유형과 관련 설명이 틀린 거 나와 있죠? 1번. 자, 불문헌법은 개념 필수적으로 연성헌법이라고 합니다. 자, 2번. 성문헌법은 헌법의 경성성을 본질적으로 요구한다. 자, 이런 설명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보통의 성문헌법은 보통은 경성헌법인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성문헌법은 경성헌법인 게 보통이다. 이게 가장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반적이라는 말의 의미 자체를 가지고 성문헌법은 반드시 경성성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문헌법이 경성성을 본질적으로 요구한다. 이건 잘못된 지문이 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자, 3번은 불문헌법은 법률에서 위헌심사권의 보장을 요구하지 아니하겠죠. 자, 위헌심사는 성문헌법의 위반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불문헌법에는 위헌법률 심사권의 보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 성문헌법은 대부분 경성헌법 맞죠. 그래서 틀린 것은 2번 하시면 되겠고요. 자, 6번입니다. 헌법의 최고 규범성인데 옳지 않은 것. 헌법의 최고 규범성하고 경성헌법상은 어느 정도 관련돼 있죠. 최고 규범을 임의대로 많이 개정을 못하게 하는 경성헌법과 연관돼 있습니다. 2번. 현행헌법은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직접적 규정은 없다. 최고 규범성에 관한 직접적 규정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3번. 위헌법률 심사 제도는 우리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관철하기 위한 제도이지요. 맞고요. 또 4번. 헌법의 최고 규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은 조약의 헌법에 대한 우위를 규정하고 있다. 틀린 지문이죠. 자, 1번 점들. 일반적 그 규정 자체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물론 부칙조항에 헌법이 더 우위했음을 인정하고 있는 건 있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조약 등의 효력을 법률적 효력으로 보고 있는 게 보통 다수적 견해거든요. 조약 등의 효력을 법률적 효력으로 본다면 헌법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자, 법형식에도 불구하고 국가 통치의 기본법의 전부를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냐. 형식은 법률이든 상관없다는 이야기죠. 상관없고, 일반적으로 우리 국가 통치의 기본법을 정하고 있으면 실질적 의미 헌법이다. 다시 말하면 내용이 헌법상을 규정하고 있으면 실질적 의미 헌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정답은 2번. 자, 8번입니다. 헌법 개정과 관련이 없는 것 나와 있죠. 자, 헌법 개정의 문제. 자, 성문헌법, 또 불문헌법도 가정이 관련돼 있고요. 연성이냐 경성이냐, 또 헌법 개정 절차에 따른 개정이냐 이런 게 나오는데, 자, 민정이냐 흠정이냐 이런 것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권력 주체, 다시 말하면 재정 권력의 주체가 누구냐 이걸 가지고 구별하는 분류이기 때문에 헌법 개정과 직접적 관련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9번이지요. 헌법 개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하고 나와 있습니다. 1번. 자, 헌법 개정은 국회 제적 가반 또는 정부 발의. 자, 정부 발의 대통령 발의이지요. 보통 우리 헌법 개정 절차를 보시면 일반적으로 발의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발의를 할 것이고, 자, 발의가 되면
자, 우리 헌법 개정 제안으로 보시면 돼요. 발의가 되면 공고를 합니다. 공고. 자, 공고하고 나서 국회 의결을 거치죠. 국회 의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국회 의결을 거치고 나서 바로 국민투표로 가는 것이죠. 국민투표. 자, 국민투표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이것을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 문제는 우리 발의, 공고, 국회 의결, 국민투표, 그리고 공포입니다. 자, 발의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발의하고, 자, 또는 국회에서 제적 과반수죠. 제적 과반수로 발의를 합니다. 자, 공고는 대통령이 하도록 되어 있죠. 공고는 대통령이 합니다. 20일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고. 자, 공고하면 공고날부터 60일 이내죠. 60일 이내. 자, 국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요. 국회 의결 전족수는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죠. 그래서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국회가 의결하고 나면 30일 이내죠. 자,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거칩니다. 자, 국민투표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즉시 공포도 되어 있죠. 공포는 즉시. 자, 대통령이 공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헌법 개정 절차는 뭐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 정부 발의가 아니고 대통령 발의입니다. 2번. 자,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에 대해서는 개정할 수 없다. 자, 잘못되죠? 개정은 가능합니다. 대신 제안 당시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는 이야기죠. 개정을 할 수 없는 건 아니죠. 2번도 틀렸고요. 자, 3번. 헌법 개정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공포해야 된다. 그죠? 대통령 즉시 공포를 해야 한다. 자, 3번은 맞았네요. 자, 4번은 헌법 개정 국회 의결은 출석 3분의 2가 아니고 제적 3분의 2입니다. 자, 4번도 틀렸고 옳은 것은 3번. 자, 10번입니다. 헌법 개정안이 국회 의결된 이후 절차 나와 있죠. 자, 국회 의결되면 30일 이내 국민투표로 가야 되겠죠. 30일 국민투표에 붙여야 된다. 자, 4번은 맞았습니다. 자, 11번이죠. 우리 헌법사에서 48년 이후의 마지막 개정. 자, 현행헌법은 1987년 헌법이죠. 9차 개헌헌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총에서 9차례 개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이 답이고요. 자, 12번입니다. 헌법 개정 절차인데 옳지 않은 것하고 나와 있죠. 헌법 개정은 대통령 국회 제적 과반수 발의로 제한된다. 맞고요. 2번. 개정안은 국회 의결 시 제적 3분의 2 이상이죠. 맞고. 또 3번. 개정안은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서, 자, 틀렸죠? 이번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입니다. 과반수 투표,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국민투표가 통과가 되는 것이에요. 자, 3번은 틀렸습니다. 자, 4번. 국민투표에서 찬성을 얻으면 헌법 개정은 확정되는 것이죠. 자, 틀린 건 3번. 자, 13번입니다. 헌법 개정에는 현행헌법 내용에서 옳지 않은 것. 자, 확정된 헌법 개정은 대통령이 공포한다. 맞죠? 즉시 공포합니다. 2번. 헌법 개정에는 국민투표는 임의적 절차다. 틀렸죠? 1번 국민투표는 필수 절차입니다. 자, 임의 절차 틀렸고요. 2번 틀렸고요. 자, 3번. 국회 의결도 필수 절차입니다. 또 제한된 헌법 개정안을 대통령은 20일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한다. 맞고요. 자, 정답은 2번. 또 14번입니다. 헌법 개정 절차인데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자, 대통령이 제안한 경우나 국회의원이 제안한 경우나 모두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죠? 국회 의결하고 국민투표는 필수 절차입니다. 그래서 맞고요. 국회의원이 헌법 개정을 제안할 때는 제안 정도는 제적 과반수이다. 맞고요. 자, 3번. 국회는 헌법 개정이 공고된 날부터 90일 이내, 틀렸죠? 60일 이내입니다. 60일 이내.
여러분들 헌법 개정 절차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체킹 좀 해놓으시면 되겠고 60일 이내 국회 의결할 때 정적수는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입니다. 자, 발의, 제안할 때는 제적 과반수예요.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국민투표도 필수죠. 30일 이내 국민투표를 거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대통령이 개입하는 부분은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고 또 공고권을 가지고 있고 또 공포를 합니다. 자, 국회가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발의, 제안할 것이고 의결 절차를 합니다. 또 국민은 국민투표를 통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세 작용이 일치가 됐을 때 헌법 개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3번 틀렸고. 또 4번은 국회 의결을 거친 헌법 개정안은 국민투표부터 확정되며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자, 15번은 1차 개헌이죠. 위헌성 할 수 없는 것. 자, 이것은 뭐 일사부재의 공고 절차, 토론 자유 위배고요. 국민투표 불해부는 이것은 틀린 지문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16번입니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 하고 나와 있죠. 자, 우리 구속 이유 등의 고지제도, 또 무피권이죠. 불리한 진술 거부권, 또 형사 피해자 공판령 진술권 다 있는데, 자, 별건 체포 구속제도. 자, 별건 체포 구속제도에 관한 기본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우리 법률이 형사소송법에 논의가 되는 사안이고 헌법에는 규정은 없습니다. 자, 17번이죠. 현행헌법 내용이 아닌 거라고 나와 있죠. 1번. 자, 공직자의 재산 공개제 실시 문제. 여기서는 헌법이 아니고 법률이죠. 우리 공직자윤리법. 여기 보면 일반적으로 재산사항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국권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든가 적법 절차, 또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의 권리 확대가는 부분들이 헌법 내용에는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자의 재산 등록이나 재산 공개 문제는 우리 공직자윤리법이라는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자, 1번은 틀렸습니다. 자, 18번 이지요. 헌법 전문 내용이 아닌 것하고 나와 있죠.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과 4.19 이념 개성 나와 있고요. 각인의 기회균 등 또 조국의 평화적 통일 전부 다 나와 있죠. 또 국제 평화주의, 정의로운 사회 구현 이건 전부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대신 보통 문제상에서 헌법 전문에 나와 있지 아니하는 것 물어볼 때 주로 잘 나오는 게 권력분리 잘 나옵니다. 권력분리. 자, 또 일반적 영토 조항에 관한 문제. 영토는 우리 헌법 3조에 나와 있죠. 전문에 나와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또 있다면 우리 재외국민 보호에 관한 내용. 자, 이런 것 등입니다. 이런 것들은 헌법 전문에 나와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정답은 3번이 답입니다. 3번. 자, 19번입니다. 현대 복지법과 관련된 것은 모두 몇 개냐고 나와 있죠. 일반점들 우리 근대 입헌주의 또 현대는 복지권법의 기본적 특징입니다.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몇 가지만 잡아드리면 이렇죠. 우리 근대 입헌주의다. 자, 우리 입헌주의 헌법 나와 있고요. 또 현대는 우리가 복지국가 헌법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러 가지 헌법의 특징 중에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보시면 근대 입헌주의는 일반적으로 헌법에 입각한 인권 존중, 특히 자유권 존중의 사고가 있던 시기입니다. 여기는 자유권 존중. 현대 복지국가 사고는 일명 사회권 또 생존권이라고 불러보는 사회적 기본권이 중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사회적 기본권, 생존권 중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근대 입헌주의 사회의 기본적 특징은 여는 권력 분립의 기본적 틀입니다. 권력 분립이 강조되는 시기고 현대 복지국가 시간은 권력 분립의 위기를 겪는다. 다시 말하면 권력 분립이 위기를 겪는 수정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 물론 근본적인 권력 분립 체계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권력 융합이 허용되는 그런 형태 그래서 어느 정도 수정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한 가지.
일반적으로 우리 근대 입헌주의는 우리 의회주의죠. 대의제가 기본적인 핵심입니다. 대의제가 강조되는 반면에 현대에서는 정당정제가 즉 정당제도가 강조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자, 근대 입헌주의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보통 형식적 법치란 말 나오죠. 근데 법치주의 시각도 형식적 법치주의가 강조됩니다. 자, 여러분 형식적 법치주의라는 것은 법률만 있으면 바로 되는 것이다. 이게 법률 형식에 의해서만 통치하면 되는 거라고 하는 것이 형식적 법치주의죠. 그래서 법률이 인권 탄압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것이 바로 형식적 법치주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대 오게 되면 이제 법치주의도 실질적 법치주의여야 된다. 이 말은 인권을 존중하는 법치주의. 우리 법률의 내용도 인권을 존중하는 법만이 법치주의다. 라는 시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또 현대 오게 되면 아무래도 인권의 국제화 개념이 등장해 가는 것이고 국제 평화적 시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근대 입헌주의 기본적 국가가는 여기는 소국 국가라고 그러죠. 또는 야경 국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근데 현대 오게 되면 국가가 개입하는 적국 국가 또는 복지 국가 또는 사회 국가 뭐 이런 형태를 보통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차이점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현대 복지국가와 관련해서 모두 몇 개 이렇게 물어봤죠. 자, 기억입니다. 침략전쟁 불인정 국제평화주의죠. 현대 복지국가 시각입니다. 환경권도 현대 복지국가 시각이고요. 자, 권력권립은 근대 입헌주의. 경성헌법, 성문헌법 전부 다 근대 입헌주의적 시각이다. 대의제도 근대. 자, 실질적 법치주의는 현대. 위헌법률 심사제 확립된 것도 현대. 형식적 법치주의는 근대. 현대 법적과 관련된 것은 기업, 니은, 자, 그리고 비업, 시옷. 그래서 4개가 정답이 되겠죠. 2번을 답하시면 됩니다. 자, 20번입니다. 헌법 특성 중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 부적합한 것. 초실정법적 도덕규범성, 잘못된 표현이죠. 그래서 헌법은 정치적 특징학, 즉 이 사실적성에서 정치성, 이념성, 역사성, 또 규범적 특징에서는 우리 최고 규범성, 또 기본권 보장성, 권력 제한성, 또 조직과 수권 규범성 등이 논의가 됩니다. 자, 1번은 틀렸고요. 21번입니다. 연방제 특질이 아닌 것하고 나와있죠. 자, 연방제는 통치권 분배고 또 연방제 역할을 취하고 있는 나라들은 보통은 양원제가 많고요. 또 경성헌법이고 위헌법률 심사제입니다. 자, 양당제는 보통 의원내각제 특질이다 이렇게 보통 보는 것이죠. 자, 21번은 2번 하시면 되겠고요. 22번입니다. 대한민국법의 기본 원리가 아닌 건 나와있죠. 형식적 법치주의는 아니죠. 우리 국민주권, 권력권립, 문화권리 전부 다 맞습니다. 23번입니다. 법치주의 구현 내용이 아닌 것. 자,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 들어가죠. 자, 포괄적 위임법은 아니죠. 그래서 법치주의 구현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포괄적 위임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에서 규정을 할 사안이죠. 자, 이것을 명령이죠. 자, 명령 등에 위임을 한다는 이야기죠. 위임하면 우리 명령을 위임입법이다. 위임을 받아서 제정한 입법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좀 더 이론에 따라서는 이게 위임이고 또는 복위임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위임입법은 이쪽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때 위임할 때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위임합니다. 자, 개별적이고 구체적 위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포괄적이다. 자, 또는 추상적이다. 자, 이런 위임은 금지가 됩니다. 알겠죠? 명령은 여러분 행정기관 등이 제정하기 때문에 포괄 추상적 위임에서는 아니 됩니다. 개별적이고 구체적 위임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법치주의 구현사항이 아니다. 자, 2번은 틀렸습니다. 권력권립 위헌법률 심사제 맞아요. 정답은 2번. 24번입니다. 국제법 옳은 것. 자, 여러분들 우리 헌법 6조 1항에 따라서 자, 우리 헌법에
의회에서 체결 공포된 조약, 국제사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25번입니다. 애국인의 지휘보장이죠. 자, 애국인의 지휘보장은 우리법 6조 2항에 나와 있죠. 그래서 애국인의 지휘하고 그런 보장이라는 문제는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즉 국제법하고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장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한다는 말은 일종의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자, 상호주의란 말은 우리가 해주면 그쪽에서 하고, A국가 B국가가 서로 간에 같이 해주는 것을 상호주의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3번이 옳은 답이 됩니다. 26번이죠. 자, 선거제도인데 옳지 않은 것. 자,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 일명 게리맨더링이죠. 이것은 평등성 원칙에 위반됩니다. 맞고요. 2번.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죠. 4가지 4대 선거 원칙이 있어요. 물론 자유선거도 들어가지만 자유선거는 헌법에 직접적 규정은 없죠. 그래서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자, 맞고요. 또 3번. 정당 추천 후보자는 후보자 기호 부여 있죠. 여기는 우리 헌재가 합헌 결정이 나왔었죠. 맞고요. 또 4번. 자,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가 1인이다. 이도 선거구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됩니다. 대신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는 국회에서 가바수 출석한 공개 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자, 가바수표가 아니라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자, 27번입니다. 다수 대표제인데 틀린 것. 자, 보통 다수 대표제는 여러분 소선거구제하고 연결되죠. 자, 틀린 것. 1번. 자, 사표 발생이 많다는 게 특징이고, 또 대신 국민하고 의원의 관계가 보다 밀접하게 서로 형성될 수 있는 장점으로 논의가 될 수 있고요. 전국의 안정을 용이하게 합니다. 4번 틀린 게 국민에 의한 통치 정당화가 보다 직접적으로 행해진다. 여러분, 사표가 많이 나와서 통치 정당화가 직접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걸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보통 비례대표제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는 것이에요. 통치 정당화가 직접적 행해진 것은 다수대표제하고는 거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4번이 답이고요. 28번입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책임을 진다. 책임에 관한 설명이죠. 이때 책임은 정치적, 이념적, 도의적 책임을 말합니다.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책임은, 국민에게 지는 책임은 정치적, 도의적, 이념적 책임이지 법적 책임은 아니다. 자, 3번이 맞았고요. 29번입니다. 지방의회 권한이 아닌 것. 자, 1번이 틀렸네요. 지방의회는 조례를 제정하지만 규칙은 지방자치제 장이 제정을 하지요. 자, 그래서 1번 틀렸어요. 자, 예산이나 감사, 조사, 보고받을 권리는 맞죠. 자, 30번입니다. 지방자치 종류가 아닌 거라고 나와있죠.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우리가 광역지자체하고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는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가 있고요. 자, 기초는 특강, 특자시가 아닌 시, 군, 자치구가 있지요. 자, 아닌 것하고 물어보죠. 자, 일반적으로 수원시 8달구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여기 자치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특별시하고 광역시에 있는 것이 자치구입니다. 대신 자, 여러분들 이 시에서 인구가 50만 이상이다. 자, 인구가 50만 이상이면 대도시란 말을 씁니다. 그러면 대도시에서는 자치구 아닌 구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지방자치법이 나오죠. 자치구 아닌 구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치구 아닌 구. 자, 일반점들 뭐 수원시 8달구, 권성구 이런 거. 안양시 뭐 동구, 서구 이런 거거든요. 자치구 아닌 구는 일반점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 자치구가 지자체죠. 그래서 자치구 아닌 구는 아니다. 그러면 자치구는 일반점들 우리 특별시하고 광역시에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3번 틀린 게
수원시 발달구, 수원시는 광역시가 아니죠. 그래서 지자체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1번입니다. 자, 인권의 발달 과정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걸 나와 있죠. 자, 영국의 이야기입니다. 마그나 카타 나오죠. 이게 1215년입니다. 자, 버지니아 권리작전 1689년이죠. 미국. 자, 미국 독립선은 1776년. 자, 프랑스 인권선언 나오죠. 1789년. 자, 순서 문제이기 때문에 4번이 답이고요. 32번입니다. 가장 고전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건 나와 있죠. 자, 신앙의 자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신앙의 자유 그리고 일반적으로 신체적 재산권 보장이 나와 있죠. 자, 그 중에서도 가장 고전적으로 고르면 신앙의 자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1번이 답이고요. 자, 33번입니다. 현대적 기본권 보장 문제에서 최대 가치로 볼 수 있는 건 나와 있죠. 자, 현대에서는 바로 근대적 시각에서 자유권 존중 사고가 있고 현대 오게 되면 생존권이 사회권 존중 사고가 있죠. 그럼 양자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이냐. 자유권도 중요할 것이고 또 우리 생존권적 기본권인 사회권도 대단히 중요하겠죠. 양자의 조화를 어떻게 이뤄낼 거냐. 이게 기본적 특징으로 보시면 돼요. 정답은 2번. 자, 34번입니다. 자, 우리 판례에 따를 때 기본권인과 동시에 제도적 보장이다 라고 소개되는 것이 있죠. 자, 대표적인 재산권입니다. 재산권은 우리 재산권은 기본권 보장하고 사유재산 제도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산권 보장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5번이죠. 사회적 기본권, 우리 헌법에는 31조부터 36조까지 나옵니다. 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나와 있죠. 또 32조에는 일반적으로 근로의 자유, 또 33조는 근로상권 나와 있죠. 또 34조는 인간다운 생활 권리, 35조는 환경권, 또 36조는 혼인, 모성, 보건에 관한 권리가 나와 있죠. 이게 전부 다 사회적 기본권입니다. 자, 정답은 4번이죠. 인간다운 생활 권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6번입니다. 기본권 제한이다 틀린 것. 1번. 우리 헌법 3조 2항은 일반적 법률 유보 조항이라고 그러죠. 일반적 법률 유보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자, 맞고요. 2번. 기본권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국회 제정한 형식적 의미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죠. 맞고. 또 3번. 재산권의 제한에 있어서 입법부가 가지는 재량의 범위는 정신적 기본권의 제한이 그것보다도 광범위하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기본권의 제한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 입법부가 재량권을 행사할 때 우리 재산권의 제한 문제, 자, 이거하고 아울러서 우리 정신적 자유권입니다. 자, 정신적 자유권을 제한하는 문제. 자, 우리 정치적 자유권, 눈앞에 양심이라든가요, 내지는 우리 종교의 자유, 즉 신앙의 자유 등이죠. 이걸 제한할 때 재량의 범위가 더 큰 건 뭐죠? 아무래도 정신적, 즉 재산권 제한이 훨씬 더 범위가 넓게 제한될 수 있고, 정신적 자유권 제한은 아무래도 이것은 제한을 좀 받겠죠. 그래서 그걸 제한하더라도 폭이 좁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범위는 이게 더 재량 범위가 넓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맞고요. 자, 4번은 기본권 제한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야 되고 조약이나 국제법규에 의한 제한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 조약이나 국제법규도 국내법이고 효력상은 법률적으로 본다면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그래서 가능합니다. 자, 4번 틀렸고요. 자, 37번입니다. 우리 인간의 존엄과 같이 행복주권이죠. 틀린 것. 1번. 헌재 결정에 따르면 인격권, 행복주권은 자기 운명 결정권이 전제될 것이고 거기에는 성적 자기 결정권도 포함이 되죠. 자, 그래서 맞고요. 사람은 물건보다 중시된다. 맞고요. 자, 3번. 헌재 판례에 따르면 일반적 행동 자유권, 행복주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 틀렸죠? 3번이 틀렸고요. 자, 4번. 헌재는 행복주권을 독자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번은 3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은 37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